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당직 사병의 분노. 추 장관은 이 당직 사병을 일컬어서 카더라, 이웃집 아저씨다라는 등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직 사병이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방법이든 사과를 해야 된다. 이재명 기자, 지금 당직 사병 측의 입장 들었는데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 등 그리고 황희 의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죠? 입장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추미애 장관의 이제 거짓 해명 논란이 큰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당직 사병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짓 해명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아들을 보호하자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선의를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사실 아들과 거의 같은 또래인 청년의 증언을 거의 이제 완전히 이제 거의 무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추미애 장관 스스로도 국회에 나와서 이 그 당직 사병의 증언을 가지고 그야말로 뭐 카더라 통신이다. 거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억지와 뭐 허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짓 말을 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뿐이 아니라 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도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 이제 뭐 황희 의원 같이 여권 인사들도 뭐 단독범이 아닐 거다, 배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몰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검찰 수사 결과는 이 당직 사병의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었습니다. 부대 일지에는 23일날 복귀한 걸로 돼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은 25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복귀로 알고 본인이 전화를 했고 전화를 했더니 이따가 잠시 후에 자기가 잘 모르는 대위가 와서 휴가를 연장해주고 이런 본인의 증언 자체는 다 맞는 거였습니다. 그것에 뭐 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했지만 어쨌든 이 당직 사병의 증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당직 사병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권으로부터 마치 거짓 진술을 하고 배우가 있고 이렇게 매도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권도 반드시 사과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직 사병을 향해서 추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당직 병사 A가 저의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고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드라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시는데 억지와 궤변은 아마도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용태 의원님 이웃집 아저씨의 카더라 통신과 업체와 궤변이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에 대한 판단만 동부지검이 내린 거고요. 이제 내일 추석이잖아요. 또 어쨌거나 이 동부지검 때문에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그 아들은 단란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저 문제를 제기한 우리 저 당직 사병은 졸지에 추미애 장관 표현대로라면 오인과 궤변으로 세상을 온통 난리통으로 만들었던 사회 혼란 유발범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군요. 저는 제가 이 내용 구체적으로 말씀 다 드리지 않고요.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세상이 바뀌고 대한민국 검찰이 바로 서는 날 이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검찰이 어설프게 기소하고 재판에 가서 무슨 결과가 나온 것보다 아예 불기소한 게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양식 있는 법조인들도 불기소가 된다면 나중에 검찰의 불기소 자체가 재심 사안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재심을 해서 정말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단독범이라고 일컬었던 황희 의원은 당직 사병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독범이라 지칭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배후 세력에 대한 주장을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과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 일이라 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당직 사병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에게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저희도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추미애 장관과
보좌관 간의 메신저 내용, 그 내용을 근거로 추 장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그 카톡 내용 공개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부지검 그제 오전 11시 30분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2017년 6월 14일과 21일 추 장관과 당시 최모보좌관 카톡 메시지 공개 여부를 심의, 그러니까 그걸 공개할지 말지를 심의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이 사안이 예민한 만큼 처음에는 원문 공개를 꺼린 것으로 안다. 저 카톡 내용을요. 결과적으로 대검과 의견 일치를 받고 공개 심의위를 거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이거 공개해야 된다. 심의 열자라는 것이 대검 쪽의 압박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메시지 원문을 공개하라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검, 불기소 발표 뒤 지금 결정과 상반되는 진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동부지검장은 내가 책임진다. 추석 전 수사 결과 발표를 밀어붙였다라는 후문도 오늘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영규 의원님, 한겨레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추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동부지검이 수사는 당당하게 무혐의로 했으면서 저 대화 내용, 그러니까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저 대화 내용 공개는 꺼려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완전히 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헌법적 적용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화 내용은 앞으로 이제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정부 질의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위정이 된 것이고 명백한 거짓말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져야 되는 추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에서의 어떤 정치적 공방의 주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부지검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무부나 검찰청 자체가 말하자면 앞으로 후일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가름하느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서 우리 당직병사 발언 중에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 카더라와 이웃집 아저씨라고 한 것은 당직사병을 일컬어서 추미애 장관이 한 말이고, 억지와 개변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겨냥했다라는 부분, 혹시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혐의에 대해서 벗었는데 결과적으로 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가 전 국민을 상대로 수차례,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수십 차례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은 드러났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 현 정부의 도덕적인 상징이 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 돼버린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참담한 거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공무원 중에 도덕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람은 법관들이고요. 특히 이제 대법관 같은 분들, 대법관이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그 정도 비중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생각으로는 법무부 장관하고 감사원장인데, 법무부 장관이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사실과 맞지 않는 일을 갖다가 발언을 갖다가 했다. 이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단죄를 갖다가 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조직의 수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그 당직 사병한테는 추미애 장관이 빨리 사과를 갖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방부에서도 변호사를 해봤지만 요즘은 병사란 표현도 안 써요. 왜냐하면 용사라고 하거든요. 그 사병들이 옛날같이 다 요즘은 다 대학 다 다니거나 아니면 졸업하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사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는데, 이 사병 같은 경우, 이 용사 같은 경우에는 졸지에 이웃집 아저씨가 돼버렸잖아요. 그것도 거짓말하는 이웃집 아저씨.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동부지검의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상황이니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당직 사병이 고발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장관께서는 적어도 이 사람한테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일이 중요한데, 법무부 장관의 이 같은 거짓말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라고 수사 결과 뒤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할 생각 혹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은 없어 보이고, 여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라는 당대표의 발언도 있었던 걸로 봐서
전혀 추 장관의 거짓말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밝혔죠. 바로 다음날 불기소되고 혐의 없음 처리됐고 나서 바로 다음날 곧바로 밝힌 입장 표명 자체가 송구하다 사과를 했는데 사과한 이유가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심려를 끼쳐들어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뭐 지금 조금 전에 황 의원도 본인이 당직 사병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사과하면서도 또 똑같이 국민의힘에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이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제 여건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추미애 장관이 또 이제 언젠가 국회에 나와서 또 국정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분명 본인의 입을 밝혀야 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말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여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